안녕하세요. 피싱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민코타 울테라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가장 자주 고장나는 부분들하고 그 부분들을 고장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울테라가 뭐 잔고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뭐 고장 없이 쓰실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테이블에 잘 파손되거나 고장나는 부위들을 일단 깔아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부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이 조향 하우징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샤프트를 잡아주는 축이 있고 트림 모터로 그러니까 전기를 올려줄 수 있는 전극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안에는 이제 본체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좌우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총 기어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고장이 잘 나냐면, 이제 조향을 어느 정도 1년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염분이 많이 끼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세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여기 안에 있는 염분 때문에 이 기어류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어류가 망가졌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회전이 안 돼요. 좌우 방향 전환이 안 돼요. 혹은 앙카링이 풀려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조향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물 세척을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샤프트 안쪽까지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물이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는 당연히 건조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 바다 위에서 어쩔 수 없이 띄워놓고 해상계류 하시는 분들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꼭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을 해볼 부분이 울테라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트림이죠. 위아래 높낮이를 조정해주는 이제 부속인데요. 자,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트림 모터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이 상태를 한번 보시고요. 자, 트림 모터를 이거는 1년 반 정도 사용하시면 모터고요. 요거는 7개월 정도 사용한 모터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이 엄청 많이 쓸어 있어요. 트림은 완전 방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요거는 이제 침수됐던 모터, 그리고 이건 그냥 염분에 그대로 노출되고 세척 한번 하지 않았던 모터,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척이 없이 사용을 계속 하시다 보면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림을 세척해 주시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로 이제 샤프트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샤프트를 통해서 물을 좀 흘려주시면 아무래도 염분기는 계속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을 흘려주신 다음에는 모터를 올렸다 내렸다를 몇 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 안에 들어있는 가장 주요한 부품이 이런 이제 트림 모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림을 연동하게 해주는 블루투스 칩 기능도 들어있고 트림이 돌아가게끔 인식하게 하는 자석 센서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극판에서 올려줄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망가지면은 손을 쓰기가 어려워요. 뭐 100% 실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이 부분은 침수에 의해서 고장 난다기보다는 사용상의 과부하에 의해서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부하는 당연히 이렇게 모터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트림을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때 전력을 많이 끌어다 생겨 쓰거나 혹은 저전류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회로가 타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잘 망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이죠. 자, 울트라를 접었다 폈다 해주는 자동 틸트 모터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울트라를 디플로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려고 엔진으로 갑자기 확 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대부분 다 파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속값이 비싸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동 전에는 울테라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메인보드예요. 블루투스 모델도 들어있고, 그리고 트림으로 올려주는 전원 공급 장치도 들어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전원 케이블이죠. 자주 고장난다고 하는 부분은 이 전원 케이블이 염분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사가버리는 경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새까맣게 탈 정도로 염분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쓰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물을 아무리 뿌려주셔도 실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척을 마음껏 물 청소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적당한 관리제를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위치입니다. 자,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물 청소하고 그리스만 제대로 적시에 발라주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물 청소가 끝나신 다음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마를 수 있게끔 충분한 건조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본체에 있는 이 부분이나 연결 파츠 부분들에는 그리스를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그리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를 사용을 하는데 점도가 어느 정도 높은 그리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유닛 아랫부분이고 전원 공급 장치죠. 본체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공급해주는 부분이고요. 가끔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 끼시고 오셔가지고 작동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자가 정비 하실 때는 다 좋기는 한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 보시면은 간단한 부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고쳤던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